안녕하세요. 고요한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찬란했던 과거를 가진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바닥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던 순간부터 조심스레 다시 웃음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윤선주. 올해로 60이 된 그녀는 6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침마다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고등학생 딸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가 남편과 함께한 안정된 생활. 여보, 나 다녀올게.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 인사에 그녀는 늘 커피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광고 속 주인공 같았죠. 하지만 인생은 가장 안정된 순간에 무너지는 법. 남편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는 회사의 모든 자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잔액 영원의 통장 빚으로 남겨진 명예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16살 혜은이의 질문에 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습기 찬 벽 곰팡이 핀 천장. 그녀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딸아이를 키우다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고 울음이 나올 틈조차 없이 다음날 새벽 5시 그녀는 구직 사이트를 켰습니다. 가사 도우미, 초보 가능 그녀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죠.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배고파. 딸의 한마디는 자존심보다 현실을 앞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일터. 한남동의 고급 주택. 그 집의 주인은 72세의 장성민 씨. 은퇴한 사업가로 부인은 5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면접날 선주는 입가에 미소를 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주입니다. 장성민 씨는 생각보다 정중했고 말투 하나하나가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근은 새벽 6시, 퇴근은 저녁 7, 7시. 집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정도면 됩니다. 그는 담백하게 말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출근날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 정리도 세탁기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정성을 담고 자세를 낮추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죠. 장성민 씨는 매번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 주었고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놓고 말했죠. 혼자 먹기 쓸쓸하니 같이 식사할래요. 선주는 당황했습니다. 가정부와 고용주가 식사를 함께하지만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 끼 정도는 괜찮겠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날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강남에서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퇴 후 하루하루가 공허했어요. 그 말은 마치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의 눈을 보면 왠지 울고 싶어져. 그리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초가을 바람이 살랑이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선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가지나물 그리고 고등어 조림. 장성민 회장님의 입맛을 고려해 정성껏 준비한 한 상이었죠. 선주 씨, 오늘 저녁도 맛있겠네요. 그의 다정한 한마디에 선주는 쑥스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기본 반찬밖에 못했어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늘 그렇듯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하려던 찰나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 혼자 먹는 게 부쩍 외롭더라고요. 그 말에 선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정부가 고용주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엔 어디선가 익숙한 쓸쓸함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쓸쓸함은 남편을 잃고 홀로 반지하방에서 딸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던 자신과 겹쳐졌습니다. 네, 괜찮다면 저도 좋습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식탁엔 음식보다 대화가 더 많았습니다. 선주 씨는 어떻게 강남에서 살게 되셨나요? 회장님의 질문에 선주는 잠시 머무시다가 웃으며 말했죠. 젊었을 때는 방송국 리포터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뒀죠. 그땐 모든 게 순탄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그 다음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무너졌어요. 회장님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감정을 받아주듯 말없이 손에 와인잔을 쥐고 있었죠.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 부인이 떠났을 때는 멍하더라고요.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없다는 게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로의 상처가 오가며 그 식탁은 어느새 작은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주 씨, 따님은 몇 살이죠? 이제 고3이에요. 하은이라고 해요. 착하고 참 많이 참는 아이예요. 딸 이야기가 나오자 선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땐 선주 씨 같은 엄마가 딸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일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선주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감정이 북받쳐서. 회장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와인을 한 병이나 비우며 밤 10시가 넘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의 과거와 외로움, 두려움과 희망까지 오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회장님이 선주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선주 씨,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선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붙잡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우린 고용주와 가정부일 뿐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손을 더 세게 쥐지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기를 전하듯 가만히 손을 얹고 있을 뿐이었죠. 선주 씨, 저는 나이도 많고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다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요. 그 말은 선주도 모르게 흘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시작일지 끝일지는 몰라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선주는 변함없이 새벽같이 출근했고 집 안 청소부터 아침 식사까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의 대화, 그의 손길,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저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투 표정 손의 온기를 떠올리며 작게 미소 지어보곤 했습니다.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선주 씨, 오늘 저녁엔 약속 있으세요? 회장님이 퇴근 전에 묻습니다. 아니요, 따로 없어요. 그럼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요? 생일인데 혼자 보내긴 좀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선주는 놀랐습니다. 고용주의 생일, 그런 자리에 함께 해도 될까? 하지만 그가 덧붙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혼자 케이크를 자르기엔 괜히 서글퍼서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회장님은 정장을 차려입고 작은 와인잔과 함께 조촐한 생일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주가 어색하게 노래를 부르자 회장님은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생일날 이렇게 웃은 건 오랜만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선주 씨는 요즘 어떤 날이 가장 좋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혜은이랑 같이 밥 먹는 날이요. 요즘은 공부하느라 얼굴 보기 힘들어서.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나들이 가볼래요? 딸 하은 양도 함께요. 주말에 드라이브라도 하면서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주말 세 사람의 첫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가평의 작은 호숫가였습니다. 잔잔한 물결, 초여름의 햇살,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 혜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회장님이 준비한 도시락과 농담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네, 진짜요. 물론이죠. 그 말을 듣고 선주의 표정은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웃으며 회장님과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혜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회장님은 선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주 씨, 요즘 제 삶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회장님, 혜은 양도 참 예쁘고 무엇보다 선주 씨가 제 곁에 있어줘서 요즘은 하루가 덜 외로워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말합니다. 나도요. 사실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 오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풍경보다 서로의 온기가 더 따뜻했던 그날. 그날은 그저 외출이 아닌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고용주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평으로의 짧은 나들이 후 선주는 며칠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더 맑아 보이고 출근길 바람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죠. 내가 지금 설레는 건가?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선주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성민 회장님과 나눈 따뜻한 식사딸, 해운과 함께한 소풍, 그리고 처음 손을 맞잡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자꾸만 가슴 한켠을 간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우린 나이 차이도 많고 무엇보다 고용주와 가정부야.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죠. 며칠 뒤 회장님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주 씨, 저희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 아니요. 오늘은 성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말에 선주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응접실. 창밖에선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주 씨,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참 특별합니다. 선주 씨 덕분이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자꾸 갑니다. 선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선주 씨는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 질문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그러기에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아니, 성민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무섭다고요. 나이 차이도 크고 딸 혜은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고요.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주 씨가 괜찮다면 조금씩 천천히 가보고 싶어요. 무리하게 마음을 밀어붙이진 않을게요. 그 말에 선주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며칠 뒤 선주는 딸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요즘 마음이 조금 복잡해.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만약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하윤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분이라면, 엄마가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요. 그 말에 선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네가 일하는 회장님이야. 하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엄마 표정이 밝아졌구나. 그 말에 선주는 오랜만에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이해, 그 따뜻한 지지 덕분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선주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담긴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설렜습니다. 문을 열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성민의 인사, 선주씨, 오늘도 반가워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용주가 아닌 연인으로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된 두 사람. 하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선주는 자꾸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착각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민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주 씨,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선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네. 이제는 서로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혼인신고도 하고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도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식 부부라니,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하은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선주는 조심스럽게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혹시 회장님이랑 관련된 거예요? 응, 그분이 엄마한테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 하은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요즘 엄마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늘 지쳐 있었는데 이젠 웃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 말에 선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 엄마가 행복한 게 저한텐 가장 큰 위로예요. 하지만 그분이 엄마보다 18살이나 많고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고 엄마 사람들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선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자책하고 숨기기만 했던 감정. 그날 밤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선주는 성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성민 씨, 네, 저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성민은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날 두 사람은 구청에 함께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보다 더 따뜻했던 건 서로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의 그 집은 이제 선주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하은도 함께 왔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좋은 집이다. 너무 과하진 않니? 아니에요. 이제 엄마도 이런 집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선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보다 더 맛있었던 건 서로의 따뜻한 눈빛과 나누는 웃음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 선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나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렸습니다. 그날부터 한남동의 집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성민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선주야, 오늘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한마디에 선주는 피식 웃곤 했습니다. 글쎄요, 당신 덕분에 매일이 특별하긴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커피 향기와 함께 시작되었고 함께 만든 된장국과 따뜻한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네가 메뉴 정해봐. 오, 그럼 갈비찜. 성민은 장바구니를 들고 선주는 메모장을 들고 혜은은 웃으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근처 마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이 참 예쁘네요.
엄마 아빠 닮았나 봐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성민은 선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엔 선주와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배경은 가평의 호숫가였죠. 이 사진 언제 인화하셨어요? 그날 찍고 바로 맡겼어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선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사진을 꺼내어 거실 한가운데 걸었습니다. 그날 밤 해우는 방에서 나와 선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래 왜? 엄마가 웃는 걸 매일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진심으로 엄마를 아끼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선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 이후로도 작은 행복들이 일상 속에 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성민은 우산을 들고 선주를 마중 나갔고 퇴근 후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귤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구나. 선주는 가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번은 성민이 말했습니다. 선주야, 나 예전엔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 그 말에 선주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렇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제주도, 강릉, 통영. 성민은 여행지마다 사진을 찍고 엽서를 써서 작은 앨범에 모았습니다. 그 앨범은 거실 테이블 위에 항상 놓여 있었죠.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손잡은 날. 이건 하은이가 갈비찜 고른 날. 이건 우리가 처음 가족이라고 불린 날. 그 앨범은 세 사람이 함께한 시간의 증거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우는 고3이 되었고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성민은 과외 선생님을 직접 찾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의지가 돼요.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성민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날 저녁 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어서 참 다행이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서로의 삶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년. 이제 윤선주는 60, 강성민은 7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끔 들르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죠. 엄마, 오늘은 같이 밥 먹을래요. 오, 우리 딸이 웬일로 먼저 연락을. 그렇게 가끔 셋이 마주 앉아 예전처럼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혜은이 떠난 이후 집은 조용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오늘은 우리 동네 뒷산이라도 올라갈까 그럴까요? 날씨도 좋고 당신 다리도 아직 쓸만하니까요. 이 양반이 내가 아직 정정하거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놀리며 산책을 했고 같이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매일이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주야, 요즘 따라 조금씩 숨이 차는 느낌이야.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그냥 이제 나이 든 걸 느끼는 것뿐이지. 그 말에 선주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와인을 한 잔 나누었습니다. 성민 씨, 우리 앞으로 더 자주 여행 다녀요. 그래, 건강할 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함께 걷자.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부부 요가,
실버 사진반 여행 동호회까지. 새로운 취미들이 삶의 작은 활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아직 잠든 선주의 이마에 입 맞추며 성민은 말했습니다. 잘 잤어요, 내 사랑. 선주는 눈을 감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잘 살아보자요. 이따금씩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꺼내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소풍 갔던 날, 이건 하은이가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던 날, 그리고 이건 당신이 나한테 같이 살자고 고백했던 날이죠.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두 사람에게는 보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을 보면 나도 늙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성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는 건 무섭지 않아. 혼자 늙는 게 무서울 뿐이지. 그날 밤 선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인 오늘이 참 감사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던 하루들. 이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이제는 손잡을 힘이 조금 줄어들었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처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인사를 건네고 손을 잡아주는 것. 아침이면 잘 잤어요. 밤이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 말들 사이엔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장면은 늦가을의 작은 벤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나무짚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젊은 날의 설렘도 중년의 눈물도 노년의 따뜻함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